에크모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로우를 형성시켜 줄 수 있는 이 펌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센트리퓨갈 펌프의 인넷 프레셔와 이 모니터링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센트리퓨갈 펌프에서 형성되는 이 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레셔, 이제 그라디언트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 서킷 라인을 이제 짧게 유지를 하게 되면 드레인과 관류량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증가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푸아세이오 방정식에서 보면 이제 분자와 분모로 나눴을 때 얘가 Q가 플로우가 될 수도 있고 이 저항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플로우가 증가를 하려면 여기 라인의 길이가 줄어들고, 이게 줄어들어야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위에 변수가 있는 라인의 길이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는 증가를 할 겁니다. 라인의 사이즈가 또 이 반지름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제 아래 사승으로 이 플로우가 줄게 되고, 저항은 또 아래 사승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파세이 방정식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킷 라인을 짧게 유지를 하고 이제 드레인과 짧게 유지를 하면 저항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드레인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관류량이 그러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의 길이가 짧으면 이제 블러드 드레이니지가 더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 드레이니지 라인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제 챔버 아니면 블레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설치해서 이 음압을 이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아에서 이제 사용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데, 이 소아 같은 경우는 BA를 할 때 이제 캐로티드 아테리하고 보통 이제 주글라 베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드레인과 이 관류량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면 이제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이제 에올틱 아치에 위치하게 되고, 이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드레인을 이제 RA에 위치를 해서 드레인을 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드레인이 되면서 이쪽에 이런 센서들, 이 비너스 세츄레이션 이 센서라던가, 여기 보면 이제 프레셔 모니터도 하고 이게 블레더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 센트리퓨갈에 바로 이 라인이 이렇게 환자의 이 RA 카테터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완충 작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통은 심장 CPB에서는 이 리저버라는 이 완충 장치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게 네가티브가 걸리든 뭘 하든 이 안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그 완충이 되는데, 이 에크모 라인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리저버와 비슷한 완충자인 블레더를 하나 설치를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프레셔 모니터가 있고, 이게 너무 이제 컬랩스가 되면 이 프레셔 모니터가 네가티브가 걸릴 것이고, 그러면 이제 펌프가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프레셔가 걸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스탑을 시키는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도 가서 봤는데, 이 우리나라의 튜빙팩과는 좀 한 3배 정도는 더 큽니다. 이 튜빙팩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저도 좀 가다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그것만 있으면 그 안에 센트리퓨갈, 옥시네이터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오픈할 필요가 없이, 여러 개를 가져서 한꺼번에 오픈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세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셋업을 시행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안정장치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준비가 돼서 다 설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것처럼 실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셋업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쓸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고, 이 블레더의 장치는 환자의 펌프 이게 인넷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위치하게 되고, 이 프리펌프의 프레셔를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압력 변환기, 프레셔 트랜스듀서가 이제 필요를 하게 됩니다. 이 블레더가 이렇게 있어도 이 프레셔가 자동적으로 이 오토 레귤레이션 되는 게 없다 그러면 계속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걸 하면 펌프가 저절로 줄고, 이 마이크로 버블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를 이 네가티브 채터링에 의한 이제 에어 엠볼리즘들이, 마이크로 엠볼리즘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환자한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이 블레더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비너스 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의 이제 스파이크, 탁탁 튀는데 이거를 줄이게 되고, 이 네가티브 프레셔 스파이크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의 유입을 이제 방지를 할 수 있으며, 넌 인베이시브하게 이제 압력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 안에 이런 프레셔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에크모 운영 중에 이제 비너스 플로우가 중단되거나 이제 줄어드는 경우 이 센트리퓨갈의 인렛과 아웃렛에서 큰 네가티브 프레셔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장 문제가 드레인이 안 돼, 드레인이 뭐 캐놀라의 위치가 이 부적절하거나 그런 경우도 당연히 드레인이 안 되겠지만, 그 이제 너무 과도한 플로우를 카테타의 사이즈에 따라서 너무 과도한 RPM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제 채터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환자 자체의 이 체액량 구성에서 이 혈관 인트라베스큘라로 들어오는 게 끊임없이 이제 잘 유지가 돼야 RA이고, 이게 뭐 SBC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이제 볼륨들이 RA로 들어와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 나가게 되는데, 이 RA로 들어오는 볼륨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거는 이 서브스티셜, 이 혈관 인트라베스큘라와 이제 이쪽에 서브스티셜로 볼륨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관 안에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도 이제 환자 자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도 이런 문제가 그 드레인이 안 되고 채터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크모를 운영을 하거나 CPB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환자의 전체 체액량을 구하고, 그 전체 체액량에서 이제 인트라베스큘라의 볼륨은 어느 정도 될지, 이 서브스티셜 이 간질구액의 이 볼륨은 어느 정도가 될지, 이런 것들을 이 대략적으로 구해서 이 그 체외순환의 이제 에크모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과도한 네가티브 이제 프레셔의 어떤 스파이크로 인해서 이제 회론에 이제 공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 드레이지 캐놀라 주변의 혈관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A에 들어가면 캐놀라가 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캐놀라가 네가티브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볼륨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볼륨이 이게 축소가 되면서 RA가 이 조직들이 네가티브 프레셔가 걸리게 되고, 이게 채터링 이게 딱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안에 조직이 떨어졌다 붙었다 계속 탁탁 튀는 어떤 스파이크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그 조직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플로우를 좀 줄여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더 근본적인 거는 뭐 볼륨을 이용해서 그 RA의 플로우 볼륨 자체를 유지를 해주던가, 아니면 이 부종이 심하다면 이 서브스티셜에 있는 볼륨을 이 인트라베스큘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런 그 어떤 혈관, 어떤 RA에 이런 조직이 손상이 되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 센트리퓨갈 펌프 이제 아웃렛 부분에서 이제 라지 네가티브 프레셔 또는 이제 그 옥시네이터 내부에 음압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옥시네이터 내부에 이제 음압을 초래하거나 환자로부터 리트로드 플레이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이게 센트리퓨갈이고 여기 이제 RA에 카뉼라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게 옥시네이터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제 이게 이제 뭐 피무라로 가든 아니면 뭐 소아의 경우 뭐 캐로티드 아테리로 가든 뭘 가게 되는데, 이 부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갑작스럽게 이 네가티브 프레셔가 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부분 전체적으로 연달이 돼서 이 옥시네이터는 뭐 간단히 그리면 이 옥시네이터는 일루는 공기가 지나가고 이쪽은 혈액입니다. 혈액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만약에 이쪽 혈액 부분에서 이쪽에 이 혈관, 이 캐놀라 안은 다 혈액이 지나가는 관이죠. 여기서 네가티브가 걸려버리게 되면 이 옥시네이터에서 네가티브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티브가 걸려버리면 이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스가 지나가는 길에서 순간적으로 네가티브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네가티브가 걸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공기가 유입이 되면 바로 이게 환자한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 프레셔는, 네가티브 프레셔는 이 옥시네이터 내부, 이 자체 내부의 압력을 형성시킬 수가, 음압을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옥시네이터는 이 양압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옥시네이터는 절대 음압이 리저버 이렇게 있으면 리저버 밑에 옥시네이터가 항상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옥시네이터의 이 혈액 쪽과 이 가스 파이버 쪽에 있을 때 혈액 쪽에서 압력이 항상 이쪽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가스 파이버 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이 에크모나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체외순환은 괜찮습니다. 리저버가 보통 이제 하나의 완충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에크모는 바로 이제 이런 게 없이 이렇게 바로 이제 그 센트리퓨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이제 공기도 같이 환자한테 다시 넘겨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제 옥시네이트 할로 파이버를 통해서 이제 공기가 혈액으로 유입돼서 이제 엠블리즘을 설명드렸던, 이제 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면 이쪽이 혈액이라고 하면 이쪽에 네거티브가 걸리면서 이쪽으로 공기가, 할로 파이버에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 빠져나온 공기가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 버리는 이제 이런 그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 그럼 뭐 에어 엠볼리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비너스 드레이지 라인에 이제 블래더, 아까 설명했던 이런 완충 장치를 설치해서 이제 과도하게 형성되는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를 이제 줄여줌으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플로우를 줄여야 되는데, 거기 뭐 RA로 형성되는 들어오는 볼륨만큼만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효한 순환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에크모 돌리는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이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심장 기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뭐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소 전달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조직에서 이제 메타볼릭 락테이트가 형성되지 않도록 이 호기성 대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 운영을 하면서 이 초기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이 VA 에크모를 하더라도 초기에 이제 에크모를 운영할 때는 특히나 이제 볼륨이 리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래더 장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네거티브가 이제 형성될 경우 일시적으로 이제 펌프 플로우를 낮추게 되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이제 결국에는 볼륨을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인트라베스큘라로. 이 비너스 드레이니지에 발생되는 과도한 네거티브 프레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자의 체액량 분포를 이제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계산을 꼭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뭐 정확하게 뭐 100% 몇 cc 맞추자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고, 그 환자가 뭐 워낙 심장 기능이 안 좋아서 부종이 엄청 대부분 이제 심장의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이제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부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종으로 인해서 이 환자의 체액량은 늘어나 있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체액량이 있을 겁니다. 그 환자의 체중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럼 그만큼의 이제 볼륨이 과도하게 이제 늘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 빼주어서, 이 부종이라는 거는 모든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첫 번째 목적인 이제 부종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분, 15분 동안 뭐 운영을 하면서 이제 뭐 마이오카디움이든 아니면 풀모나리든 아니면 모든 장기에 이제 이데마를 제거를 해서 그런 기능들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런 목적들이 이제 과도하게 늘어난 체액량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특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에크모 운영을 할 때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초기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